10시 시황 체크인입니다. 간밤 미국장이 인플레이션 쇼크로 4에서 5%까지 급락해 버렸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이후에 최대 하루 낙폭이었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했었던 8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8.3% 상승하면서 전망치를 웃돌았다는데 시장 반응을 했고요.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와 함께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는 유가만으로 잡히는 게 아니었고 광범위하고 끈질긴 물가와 연준과의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실망감 속에서 주식시장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간밤 미국장에서 기술주와 카지노주 그리고 소매업종의 하락세가 크게 도드라졌습니다. 우리 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주와 소비재 그리고 리오프닝주 가운데 항공주의 신저가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장의 여파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 털썩 주저앉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시 구간 일단 장중 고점에서 거래되면서 낙폭 축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10시 구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사흘 만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9%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장중 고점의 움직임 나오면서 하락세 중에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2395.96포인트 선 장중 고점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9,50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 넘는 하락, 2.41% 크게 빠지면서 239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를 고가로 해서 장중에 2381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가요. 현재는 시가 위까지 낙폭을 줄여주면서 2396.59포인트 선 53포인트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합니다.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흘 만에 순매도 전환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지난 이틀간 합치면 1조 원가량 시장을 사줬는데 오늘장에 일단 2,200억 원 가까운 매도세를 보여줍니다. 하루 만에 매도 돌아서고 있는 외국인 쪽에서는 1,053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어제 하루 동안 1조 1,000억 원을 판 개인 쪽에서는 3,187억 원의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가운데서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대형주와 서비스 IT 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동반 매수하고 있는 쪽은 팔부 가격 이야기가 나오는 종이 목재 업종입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흘 만에 하락세를 현재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낙폭 2.42% 나오고 있고요. 장중 고점에서 거래되면서 양봉 기록되고 있습니다. 777.54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6천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2.62%가 하락하면서 775선에서 출발했고요. 역시 시가가 고가로 되면서 장중에 770선 터치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10시 구간 현재 낙폭을 줄이면서 시가 위로 올라서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777.64포인트 선 19포인트가량의 하락세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 사흘째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이 시각은 매도 전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외국인 쪽에서 276억 원어치 장중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사흘 만에 매도 우위로 바뀌면서 651억 원어치 매도세 전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951억 원어치의 매수세 장중 매수 전환으로 개인의 코스닥의 매수, 양대 시장 개인 쪽에서 낙폭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세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특징은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단 미국장의 여파를 받고 있는 신저가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 지수대는 일단 굳건하게 잘 버티면서 연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연 고점은 물론이고 금융위기 이후의 고점이죠. 1,395원 선까지 돌파 시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수와 환율의 움직임 속에서 더 또 저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눈에 띕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약한 종목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나스닥이 5%대의 급락세를 고스란히 성장주가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플랫폼주들 네이버가 52주 신저가 경신하면서
시장에서 4.4%의 하락입니다. 22만 8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NHN도 52주 신저가 4%의 하락으로 23,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52주 신저가에서 약간 간격을 두면서 그 저점을 지켜주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재 신저가는 엄밀히 얘기하면 아닙니다. 3.7%의 하락, 67,4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미국 장의 소매 업종의 하락과 함께 우리 장의 소비재 업종의 저점 경신이 크게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그 우려감들이 소비재주의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지누스 2.8% 하락입니다. 매트리스 기업이고요. 또 미국 쪽에 포지션도 있는 기업인데 39,4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의류주 가운데 한섬 2%의 하락 신저가, 한샘, 건자재 가운데서 이 종목이 1.9%의 하락입니다. 또 화장품과 음식료 쪽의 하락도 나오고 있죠. 오가닉 티 코스메틱, 네오팜이 나란히 2%에서 1% 하락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교촌 F&B, 제주맥주, 메일유업, 빙그레까지 일제히 신저가 경신입니다. 리오프닝주 가운데서는 일부 항공주가 저점 경신하고 있는데요. 티웨이항공 1.8% 하락으로 1,910원 선이고요. 또 항공 가운데 지주사 한진칼이 3.8% 최근 경영권 분쟁이 종료됐다는 이슈 이후에 연일 저점 경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EDGC, 시젠 같은 진단키트주들이 신저가 경신하면서 2%에서 4%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안트로젠 1.5% 하락으로 신저가 경신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바이오주 중에서도 재료를 보유하면서 또 그동안 시장에서 잘 보지 못했었던 재료를 안고 올라가는 바이오주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표적치료제 기업, 신약 개발 기업인 보로노인데요. 미국 바이오 기업 메티스의 고령암 치료를 위한 경구용 인산화 효소 저해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고요. 이 계약 규모가 6,700여억 원입니다. 장중에 18% 급등했다가 현재는 8%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폐배터리 태양광주 보실 수 있는데요. 8월 CPI 지표 속에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는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폐배터리, 태양광이라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부 종목군들의 매기가 쏠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장 성일하이텍의 강세와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신고가 움직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또 물가 상승의 대안으로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성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이 서부권과 또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 전쟁 속에서 태양광 쪽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여기에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있었죠. 폐배터리 주부터 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이 2.8% 상승을 하면서 15만 8,900원 선, 여기에 또 코스모화학도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29,400원. 오늘장의 폐배터리 주 가운데서 선택받은 종목들이고요. 이 밖에 세비캠과 MPC, PNT, 파워로직스 같은 폐배터리 주들은 1%에서 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주 보시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었던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신고가 돌파하면서 5% 넘는 강세 8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이 1.9% 오르는 반면 OCI가 0.9%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관련해서 또 오늘 한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서부 지역의 가뭄 현상으로 옥수수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주가 아니라 에그플레이션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사료주 쪽의 움직임 나오는데요. 대주산업이 13% 급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긴축에 대한 수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가는 2개월 연속의 둔화는 맞습니다. 8월 CPI 2개월 연속의 둔화세 속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8.3%가 나왔고요.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간밤의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근원 CPI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9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혹은
1%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이 1% 금리 인상론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은행주 가운데서 제주은행이 10% 넘는 강세로 7,520원 선, 푸른저축은행이 18%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이 긴축의 수혜주로 시장에서 좀 대표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여타 은행주들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놓여 있는데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나란히 1%에서 2%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실이 나온다면 채권 출시업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논리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점보다는 장중에 밀려 내려섭니다. 고려 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나란히 7% 내외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보험주는 연일 이 금리 인상이라는 모멘텀에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이 2%에서 3%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